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이제 스마트폰이 그 민주주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보통신이 어떤 민주주의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특히 이제 민주주의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성숙되어 있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 이번 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정권에 비해서 그 북한에 대해서 되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관계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IT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북한의 IT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IT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핸드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 사람들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저도 이제 조사까지 아니고 뭐 신문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신문 기사로. 저도 깜짝 놀란 게, 북한에서 핸드폰이 사용하고 있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지는 몰랐었는데, 짧은 시간 내에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 한 580만 명. 북한 국민의 한 25% 국민이 그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공개된 적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수가 사용하고 있는 거로 우리나라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해외 사이트에 접속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인터넷이 된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사실 인트라넷이라고 봐야겠죠. 북한 내에서 개발한 사이트와 앱, 뭐 이런 것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려주고는 있는데, 하여튼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도 상당 부분 되는 걸로 지금 정부 쪽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말씀드릴 주제는 뭐냐면은, IT가 민주주의를 앞당기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되게 많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생각이나 이런 믿음은 뭐 자연스럽게 생겼다기보다는 일종의 사상입니다. 사상이라는 거는 누군가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죠. 미국에서 만든 사상이자 퍼뜨리는 어떤, 뭐랄까, 신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갖게 된 거는 1989년 이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런던 길드홀에서 한 연설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는 국민이 접하는 정보를 통제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전체주의라는 골리앗은 마이크로칩이라는 다이과의 싸움에서 결국 질 것이다 라고 이제 힘주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설이 되게 유명해진 이유가, 정보통신 기술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독재를 타도할 것이라는 믿음을 만들어진 연설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역사, 뭐 미국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남는 이제 명연설로 되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근데 그 레이건 대통령만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그 미국의 여러 역대 대통령에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이제 얘기한 게, 인터넷이 중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한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위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2015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역시도 그 백악관에서 진행된 유튜브 스타인 이제 행크 그릴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때 인터뷰할 때도 그 북한과 같은 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 다만 군사적 해결보다는 인터넷 같은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때 이 그 연설 인터뷰 내용이 이제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IT 기술이 실제 혁명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이유가 2010년 이제 중동에서 일어난 자스민 혁명인데요. TG에서 시작된 중동 민주화 요구는 이제 SNS하고 이제 휴대폰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죠. 이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뭐 이제 시위를 축제처럼 즐겼는데, 자신들이 집회에 참여한 영상과 뭐 사진 이런 거를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전 세계에 알리면서 뭐 이제 친구들을 독려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친구 참여자도 되게 늘어나고, 전 세계적인 이제 관심을 받았죠. 아니면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 쓰기가 되게 쉽잖아요. 직접 옛날에는 이제 찾아가야 됐는데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만 보고 이제 신문 기사를 쓸 수가 있으니까 전 세계 관심을 되게 많이 받았죠.
튀니지에서 이제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이제 리바벤 베리라라는 이제 블로그, 이제 트위터에서 시위대에서 사망한 시위대 5명의 사진을 랩교의 랩교 죄송합니다. 레geb의 순교자라는 제목으로 올려 튀니지의 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의 혁명은 누군가의 피, 희생, 죽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죠. 국내에도 이제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이제 그 민주주의의 승리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누군가의 희생 이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정보통신의 발달로 따라서 그런 것도 이런 거가 없어도 이제 SNS와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삽시간에 빵 터지는 그런 이제 시위 문화가 됐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독재자를 한 방에 물러나게 하는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가 이제 그 자스민 혁명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시위에서 이제 시위 관련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면 이제 젊은 친구들의 가슴을 이제 막 울리게 만들고 가슴을 떨게 하죠. 막 이제 울분에 차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젊은 친구들이 시위 현장으로 뛰어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일반 시민들 직장에서 뛰어나오게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커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SNS를 통해서 튀니지에서 시작된 자스민 혁명은 중동에서 이웃나라로 점점 퍼져가지고 결국 이제 이집트는 호스니 무라바크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결과를 얻었고요. 리비아에서는 무아마르 알카타피가 이제 그 물러났고 예멘에서는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이 물러났습니다. 용어 말이 되게 어렵네요. 대통령의 이름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스민 혁명 중 근데 그 정보통신 기술이 민주주의를 앞당긴다는 사실은 아까 그 미국 대통령들이 여러 번 주장을 해서 그런 거지 사실 검증된 이론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게 명확하거나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었죠. 근데 자스민 혁명 때 이제 언론에서는 사람들이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통해 모이는 현상을 보고 그동안 이제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정보통신 기술이 이제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것이 사실이라고 막 크게 보도하면서 특히 뭐 페이스북에서 시위 활동을 주장한 이거 죄송합니다. 와일공일이라는 사람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사회를 해방시키고 싶으면 그들에게 인터넷을 주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앞당긴다라고 이제 완전히 믿게 되는 특별한 계기를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요즘 북한에서 휴대전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조만간 북한에서도 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잠시 해봤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은 그 분명한 정보통신 기술이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언론이 이제 혁명에 성공한 이집트, 리비아 뭐 이런 성공 사례만 보고 보니까 여기가 이집트하고 리비아 성공할 때 어떻게 성공했지라고 보니까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제 스마트폰 이런 걸 보고 성공한 그 정보통신 기술이 그 혁명을 앞당기고 민주주의를 앞당기는데 큰 기여를 하는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실패한 거는 이제 뉴스 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집트하고 리비아처럼 페이스북을 통해 막 집회를 참여하지 않은 글과 영상이 엄청 퍼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민주주의를 이끈다라고 하면은 바레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성공했어야 되는데 사실 바레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되게 조용했거든요. 이들도 똑같은 행동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럴까라고 이제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죠.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책을 본 건데 이런 결과가 일어난 이유를 이제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프라인에 시스템이 없었다라는 게 이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이집트, 리비아 같은 경우하고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집트,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프라인 조직이 있었대요. 근데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오프라인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오프라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시민단체, 시민운동가도 없었고요. 정당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성숙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뭔가 집회를 해본다든가, 시위를 해본다든가, 주장을 해본다든가, 이런 경험이나 시스템, 경험,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누군가 이제 그 중심축 역할을 해서 중간에서 이것들을 체계화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들도 전혀 없었다라는 게 이제 실패 원인으로 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성공한 이집트는 노동자, 비정부 단체, 무슬림 형제단 이런 그 단체들이 물론 뭐 이 이집트나 이런 데도 뭐 이런 게 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오프라인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보통신 기술만으로 이제 민주주의를 만들어낸다는 주장은 이제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오프라인이 반드시 어느 정도 성숙돼서 그것들이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거를 탄탄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촉매제 역할로 말 그대로 이제 촉매제는 촉매제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거지 사실 IT가 민주주의를 이끈다는 표현 자체는 좀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북한이 이제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고 초기에 말씀드렸죠. 핸드폰을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거를 보고 이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기는데 사실 그러기엔 쉽지 않다는 게 사실 결론입니다. 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제 뗄나무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오프라인이 전혀 동작하지 않는 북한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조직이 좀 더 성숙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IT가 들어갔을 때 북한의 민주주의,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